참 의문이 드는 게 최근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비판을 하던데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라는 정도는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 보도로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물 흐르듯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은 여사와 그러니까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여사 그리고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한 사람 둘이 대화를 해갖고 공천 얘기를 한 게 문자가 이제 까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그 상황이면 정말로 나라가 들썩일 그렇지. 정도의 일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뭐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런 영상이 나왔으면 정말로 발칵 뒤집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뭐 무혐의를 준 디올백이나 네. 그런 거는 다 무혐의를 준다거나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제 네. 끝으로 좀 더 이 부분 이제 최재형 목사 건과 비롯해서 디올백 네. 무혐의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고발 관련해서 고발된 여러 인물들, 뭐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비롯한 그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네. 이게 다 지금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내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에 가고 나 청탁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물론 이제 자기가 청탁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선물의 목적도 있었고 관계 유지의 목적도 있었지만 이 말은 결국 청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다는 건 검찰이 애초에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무혐의를 최재형 목사한테 줄 수밖에 없었는가를 예뻐서 살펴보면 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럼 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최재형 목사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혐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명수 기자 그리고 그 백은종 대표 전부 다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야지만 네. 그걸 못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를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률가의 양심 이런 거는 네네. 사실 그냥 수식어고, 그러니까 수사고, 이거는 뭐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의 문서를 훼손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니 예. 비어 있는 건 비어 있는 대로 아니면 이제 남아 있는 건 남아 있는 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네. 이거는 감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사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습니까? 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 피의자가 남기는 이제 조서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듯 수사를 네. 했었잖아요. 그 예. 저기 콜검 불러서 그치. 9시간에 걸쳐서 경호처 수사를 했잖아요. 건물에서 거기서 대충 수사했던 것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게다가 보통 이제 이런 사건 정치 사건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좀 크게 이제 커진 사건들을 보면 사람을 불러다요.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예. 조서를 안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거 왜 문제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너는 왜 불러가지고 얘기했냐? 그럼 얘랑 뭐 음료수만 마시고 끝났냐? 차만 마시고 끝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런 명확한 조서들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단 김건희는 이제 불기소될 거예요.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 뭐 최재형 목사 기소하라고 의견 내도 그 김건희는 이제 규정이 미비해서 그 불기소되겠지만 윤 대통령은 기소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받고 나서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다 법적으로 털었잖아요. 그렇죠. 무혐의로 다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그 최재형 무혐의로서 네. 불기소로서 결국 윤 다. 대통령까지도 뭐 불길이 네. 갈 일이 없게 됐죠. 최재형 목사의 발언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신고 없다. 대상도 아니다. 예. 그래서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그 10분짜리 녹음 파일이 공개가 그러니까 됐어요. 지금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들고 오셨다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요. 네. 어떤 그 겁니까? 10분짜리 녹음 파일이 뭐냐면 예. 최재형 목사가 한 이 두 번 정도 조사를 받았어요. 네. 한 번 조사 받을 때 거의 한 8시간, 9시간 받으니까 두 번 했으면 뭐 20시간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딱 10분을 틀어준 거예요.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검찰이 한번 설명을 하고 변호인이 한번 설명을 하는데
검찰한테 설명을 들은 수사심의위원들이 뭐 최재형 그러면은 무혐의 줘야겠네 마음 먹고 있다가 이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 검사가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추가 증거를 최재형 목사 쪽이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이거였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여사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통일 TV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슈가 터졌어요. 근데 2023년 1월에 터졌는데 명품백 선물은 9월이다. 근데 7월에 통일 TV 재송출 청탁을 하는데 1월에 이미 터진 거를 6개월이 지나서 선물을 하고 청탁을 하면은 이거는 선물과 청탁 사이에 현안 사이에 너무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검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거는 검사가 변호인이 된 거네요. 변호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제 변호인이 이 검찰이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예. 변호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제 총 그 녹음 파일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 조사하는 기간 그 시간 중에 20분이 약한 쪽입니다. 그러면 저 녹음 파일은 네, 수사 검사의 목소리, 육성이 실제 등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조사 받는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한테 이 검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무슨 저기 같이 이제 피의자로 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사님 입장에서는 이 여사님이 막 이러면서 최재형 목사를 거의 뭐 이제 회유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저 육성 파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검사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죠.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태도, 최재형 목사를 대하는 태도, 더불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을 저 육성 파일 10분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약한 수준의 파일이다. 그 그러니까 전체 더 중에 심한 게 있을 것이다. 전체 중에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거 우리나라 검사들 진짜 이 정권 끝나면요, 뭐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이 검찰을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그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고, 뭐 그래서 그 함께 조작하려던 공범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막 연어회, 뭐 그 갈비탕, 그 술까지 반입시켜서 수차례 그렇게 또 연회를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원지검 안에 그 창고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 나라 검찰은 이거는 그 진실을 규명해내고 그 검찰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 객관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쌈싸먹고 조작청으로서 전락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존재의 이유가 없죠. 왜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조작하는 세력을 우리가 말하자면 예. 떠받들어야 합니까? 특활비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고 있고. 글쎄 말이에요. 예. 그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한 사람이 내가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청탁 아니야 그거. 법리적으로 그건 청탁이 될 수 없어라고 해준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까이 뭐 이재명 대표 사례랑도 바로 이제 네, 그렇죠. 네. 비교가 되죠. 뭐 예.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10만 원 예, 밥값. 법카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청탁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청탁하기 위해서 목사가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을 기소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 청탁 아니야 이거 범죄가 되지 않아라고 얘기한다는 건 검사들로서의 그 역할을 그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권력에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네.